네, 주치자를 처벌의 대상에서 이 보호의 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서울 지역 내 공공병원에 경찰관이 상주하는 주치자 응급의료센터를 개소해서 운영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동부병원 김현정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치해독협력센터 먼저 네. 이거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름에 나타난 그대로인데요. 네. 해독을 협력하는 겁니다. 네. 술 취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 얘기를 드리려면 잠깐 짧지만 네. 수사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한 2011년 말에서 12년에 걸쳐서 서울지방경찰청하고 또 서울시 정신보건센터하고 네. 애로점을 협의하던 중에 이 주치의인들이 의료 치료가 필요한 병원 응급실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5개 병원에 주치자 응급센터를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쭉 해왔는데 해보니까 잘 안 됐어요. 네. 제가 그 자료를 뭐 많이 갖고 나오셨네요. 네,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 책에 제가 그린 그림인데 네. 그 데이터를 보면은 경찰에서 연간 네. 20만 건을 응급실에 보냈습니다. 네. 네, 잘 안 잡히네요. 네, 한번 예. 좀 카메라 좀 네. 잡아주시죠. 예. 네, 20만 건을 해서 병원에 옮겼는데 병원에서는 450건이 치료센터로 이송이 됐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안 가실 텐데 네.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예. 알코올 중독이 쉬운 병이 아닙니다. 그냥 뭐 병원에 와서 뚝딱 뭐 며칠 치료받고 낫는 병이 아니죠. 알코올 중독은 오랫동안 전문적인 치료 기간이 이제 필요한 이제 질환이고 네. 또 치료 성적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어떤 데이터 보면 한 3%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중독이 재발이 높고 치료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분들이 병원에 와서 즉각적인 어떤 급성기, 술 깨고 또 같이 갖고 있는 의학적 질환을 치료받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장소가 필요하다 해서 응급실들을 이제 섭외하게 된 거고요. 네. 5개 병원이 운영 중이었던 겁니다. 네. 5개 병원이 있는데 잘 역할을 못했어요. 이것도 잘 안 잡힐 텐데 그 2015년도에 어느 신문에 저희 동부병원이 응급의학센터로 응급의학센터로 지정받고 3년이 넘었지만 경찰관이나 응급의학 전문의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역할을 네. 못한다. 네. 근데 이제 그 문제 이 신문 보도가 난 그 다음 날 제가 병원장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 전날 이 신문을 제가 아주 유심히 읽고 문제가 이제 있는 거를 이제 우리 알고 있었지만 다시 네. 한번 생각하게 됐고 우리가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지금의 이런 주치 해독 센터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동부병원에서 그러니까 아주 독자적으로 만든 거군요, 실제로. 그러니까 시하고 이제 계속 고민하던 끝에 네. 어떤 역할을 하자. 무슨 역할이냐 하면은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알코올 해독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니고요. 네. 치료하는 전문 센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보통 8주 프로그램, 12주 프로그램, 뭐 몇 달, 몇 년이 걸리는 프로그램인데 그 전문 치료로 가는데 징검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직접 잘 안 되거든요. 네. 그 한 몇 년 해보니까 그 건강음주 프로젝트로 응급센터 했던 게 네. 성공률이 한 0.3%밖에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 기관으로 가는 네. 퍼센트가요. 1%도 아니고 0.3%예요. 네. 근데 저희가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자. 저희 병원에서 72시간 정도 입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급성기 술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2주 정도까지 저희가 돌보면서 전문 치료센터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징검다리 역할은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취한 알코올 중독자분들이 바로 치료센터로 안 들어가세요. 응급실로 일단 올 거 아니에요? 응급실에 와서도 전에는 응급실에서 오래 못 머무르고 한 6시간 내지 12시간 만에 거리로 다시 나갔습니다. 네. 그럼 그분들이 다시 나가서 술을 먹고 다시 병원으로 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악순환되는 거군요. 어제 왔던 분이 또 오늘 저녁에 또 술 취해서 오고 또 술 깨서 내보냈는데 다음 날 또 오고 이게 계속 네. 반복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오셨을 때 뭐 입원하고 연결되는 거죠. 입원해서 한 며칠을 돌보면서 몸의 상태도 좋게 만들고 술이 깬 상태에서 이렇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고 저희가 이제 그 전담 사회복지사도 있고 네. 의무 보조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정을 거쳐서 진짜 치료 기관으로 연결을 해드리는 거죠. 연계해드리는 네. 역할. 그러니까 저희 병원이 그
진짜 치료 기관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장님? 지금 하시는 이런 역할이? 그래서 협력센터란데 네, 저희가 실제로 기존하고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기존에는 응급실에서 그냥 바로 나갔죠. 네,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예. 맴돌았죠. 그래서 실질적인 치료로 연결이 안 됐었는데요. 아. 이제 저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네. 지금 저희가 한 작년 8월에 저희가 오픈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해서 해보니까 데이터가 지금 1.5%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요? 아까 0.3%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 많이 그 연결이 올라갔고 그분들이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 원장님 말씀하시는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 방법이 네. 이런 식으로 어떤 협력센터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징검다리 역할을 통해서 확실하게 전문적인 치료로 취하지 않으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이 해소되지 않는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동구병원에서 그런 걸 시도하고 있다. 그런 건가 봐요. 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네. 사실은 우리 사회에 소외계층이 있고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거리에 이제 노숙 생활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음. 이렇게 겸해서 갖고 있는 알코올 중독 상태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또 그럴 때 특히 이분들이 어려움에 많이 처하는데 그럴 때 공공병원이 나서서 이분들의 그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면서 안전하게 보호도 하고 치료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 노숙인 관리 프로그램의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네, 한다. 한 그게- 축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서 노숙인 관련 프로그램도 지금 뭐 하고 또 뭐 그 재활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하고도 많이 연계가 되겠네요, 실제로. 예, 그래서 노숙인 활동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들하고 저희하고 긴밀하게 연결해서 필요한 분들을 저희가 치료 필요한 분들을 이제 연결받아서 치료도 하기도 하고 네. 다시 치료가 어느 정도 급성기 치료 끝나면 다시 연결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네.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6개월 정도 이제 되셨잖아요, 그 협력센터를. 예, 그러니까 어떠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 뭐 기억에 남는 분들이 여럿 계신데요. 네. 한 분은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 거리에서 술 먹고 반복하던 분인데 네. 이분 이름을 말씀드리면 그 몇 개 병원 응급실장님들이 다 아세요. 그 그 정도예요? 정도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네. 저희 병원에도 오셨는데 네. 저희 방어팀 팀장님이 이분을 이제 막 이렇게 계속 얘기 친구가 되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보단 이렇게 하면 어떠냐. 계속 술만 먹어서 되겠냐. 그래서 네. 이분이 처음에는 안 되다가 몇 달을 하면서 어느 날 술을 끊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취직을 하셨어요. 그래요. 노숙자신데. 네, 어떤 배달 업무에 취직하셨다고 네. 제가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복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지만 참 그런 때 저희가 이제 보람을 많이 느꼈고 네. 또 뭐 가슴 아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심해지면 어느 순간 술을 드시면은 쇼크가 와요. 알코올 쇼크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깁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경우가 많이 있죠. 또 근데 한 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여기 와서 치료받으면서 한 가지 좋아진 거는 병원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생기잖아요. 의사도 만나고 간호사분도 만나고 또 사회복지사분도 만나고 또 네. 전담 뭐 방호팀 여러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사회하고 끊어졌던 관계를 내가 회복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런 도움이 되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원장님,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어떤 상태를 알코올 중독이라고 얘기하나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술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저요? 네.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으면 자주 먹는 거죠. 예. 네. 그다음에 술 마시는 날은 한 번 드실 때 몇 잔 정도 드십니까? 뭐 어떤 날은 많이 먹기도 하고요. 어떤 네. 날은 조금 먹기도 하고. 예. 네, 뭐 제가 굳이 듣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네. 게 이제 선별 검사법이라고 이제 네. 만들어진 게 통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 질문들 한 10가지를 할 때도 있고 간단하게 4가지 정도만 할 때도 있어서 네. 점수를 냅니다. 0점에서 4점에서 합산을 해서 몇 점 이상이면 본인이 중독이거나 아니면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옵니다. 네. 이건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요. 증상은 네.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다 그러면. 제일 뭐 여러 가지 증세가 있지만 네. 또 합병증도 마찬가지.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는다면 본인이 그만 먹어야 되겠다고 판단이나 생각을 했을 때 그만 네. 먹을 수 있는가.
그게 관건입니다. 오늘은 먹지 말아야지 몸이 안 좋아서 내지는 그만 먹어야 되겠다 했을 때 멈출 수 있으면 그건 알코올 중독이 아니에요. 네. 근데 멈출 수 없을 때 저희가 이제 조절 음주라고 그러거든요. 네. 조절 음주가 가능하냐 안 하냐가 관건이고요. 알코올 중독이 있는 분들이 간혹 이 조절 음주를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네. 그냥 아예 안 먹는 단주로 가야 되는 치료가 맞다고 일주일에 봅니다. 한 번은 중독은 아니겠죠, 원장님? 네, 그렇진 아하, 않습니다. 그러면 네. 알코올 중독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향후 뭐 합병증입니까? 증상 이런 게 어떤 거로 발전됩니까? 실제로? 일단 술을 많이 드시면은 건강에 다른 많은 폐해가 나타날 수 있어요. 간이 안 좋을 테고. 네, 그죠? 간이 안 좋아지죠. 네. 또 위장 관계도 안 좋아지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몸에 영양 실조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술 자체가 칼로리가 되지만은 네. 그 균형 잡힌 영양이 안 되고 술 자체로 칼로리를 섭취하기 때문에 결국은 영양 실조가 돼서 다른 증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뭐 우리가 엽산이라든지 뭐 티아민이라든지 여러 영양소가 부족해지니까 네. 신경 증세로 나타나기도 하고 걸음걸이도 잘 못 걸으세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분들 걸음 걸어보라고 하면 특징적인 걸음걸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신경 증세로까지 이제 만성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알코올 중독 걸린 분들이 뭐 퍼센트 그런 거 통계 나온 거 있나요? 있을 텐데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아, 근데 지금 이제 원장님 동우병원에서 이 노숙자분들을 많이 상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노숙자분도 있으시고 네. 노숙은 아니시고 이제 실제로. 급여 환자라든지 여러 취약계층 뭐 모든 분이 오십니다. 예. 네. 네. 알코올 중독이 되는 원인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우울증 뭐 그런 건가요? 원인에 대해서는 네. 학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학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정설로 딱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네. 아무래도 스트레스 못 이기면 뭐 술 한잔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저야말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예. 술을 조절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때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 됩니다. 네. 하여튼 그 동부병원 협력센터에서 향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향후에 어떻게 원장님이시니까? 저희가 이제 특징적인 거는요. 네. 알코올 환자들 돌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삼각 협력 체제라고 합니다. 삼각, 네. 삼각형. 어. 병원이 있고요. 서울지방경찰청하고 긴밀하게 네. 일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노숙인 일자리 찾기 사업입니다. 이제 저희가 의무 보조로 노숙인 분들을 따로 채용을 했어요. 네. 이분들이 사회 자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요즘에 이제 굉장히 이슈되고 있는 일자리를 결국은 가져야지만 사회 복귀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전 단계로서 저희가 노숙인 일자리 10자리를 지금 만들어서 이분들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삼각 편대라고 저희가 그러죠. 아. 병원과 경찰과 노숙인 자활 이게 같이 움직이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인데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네. 일자리를 벌써 두 분이 얻어서 아, 나가셨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시 동부병원 김현정 원장이었습니다.